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백근골입니다. 거제시는 거대 조선소 두 곳이 위치한 조선업의 메카고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거제시를 이끌기 위해서 여야 후보와 무소속 2명의 후보까지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조선업과 관광의 도시인 이 거제시를 이끌 적임자로 과연 누가 가장 적합할지 오늘 토론회와 또 연설 방송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5번 무소속의 김승철 후보의 연설 방송은 토론회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되고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세 후보님들께서는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 발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바로 꺼진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후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종우입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김한표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무소속 후보 김한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입니다. 거제시장 후보 기호 1번 백강용입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새 후보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페어플레이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거제시장에 출마를 했는지, 내가 왜 꼭 당선이 돼야 되는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박종우입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만나는 분들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거제 경제는 갈수록 침체하고 있습니다. 저 박종우는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거제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제, 시민이 풍요롭고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를 저 박종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 관광,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전문 경영인입니다. 저는 한 번 한 약속은 갚지 않은 부채와도 같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거제의 100년 밑거름을 저 박종우가 그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멈춰버린 거제의 경제발전, 잃어버린 거제 청년의 꿈, 제가 다시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도 발벗고 나서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박종우입니다. 집권 여당과 함께 힘있는 시장이 될 기호 2번 박종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로 이어질 행복한 터전, 튼튼하고 균형 잡힌 거제의 미래, 저 박종우가...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은 이제 2분의 시간이 바로 끝나면 마이크가 바로 내려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마의 변 듣고 있는데요. 무소속 김한표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조선 경기 불황으로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 대학병원 원장이 자기 임무를 마치고 자기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보건소장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후일 중앙무대에서 일을 끝낸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간 배우고 닦고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저를 키워준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만 하고 중앙무대를 정치마당을 떠나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제 시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4번의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저 김한표를 경선 한 번 없이 무참히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이러한 행위를 중앙당에 재심 요청했지만 당협위원장의 이견을 존중한다고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서일준 국회의원 공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제 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제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2027년 철도 시대와 2035년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태산 같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획은 쉬웠지만 예산이 영달이 되어야 이 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한표의 청와대 생활 10년, 국회의원 8년, 거제경찰서장 2년, 이 모든 정치적 자산은 오로지 내 고향 거제를 위해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불태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신 거제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사람의 지나온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력은 그럴싸한 말잔치로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거제시장 선거,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거제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KTX 남부 내륙철도 개통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저 변광용 예타 면제를 통한 해결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지속 건의하고 사흘을 건 추진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침내 예타 면제를 결단하셨고 2027년 개통 예정이 확정됐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변광용 시정 4년의 가장 큰 성과요, 거제시에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 사상 최초로 예산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송정문동간 국지도시 8호선 제가 착공시켰죠. 일감 부족으로 조선 현장을 떠나야 할 뻔했던 우리 수천의 노동자 고용을 지켰습니다. 관광사람 육성을 위해 2천억 규모의 한 아시안 국가정은 저 변광용 유치시킨 거 아시죠, 시민 여러분? 학동 케이블카, 정글돔, 숲소리공원 다 제가 임기 내에 이루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변광용 지난 4년 동안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4년 역시 더 큰 실천과 더 큰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단 없는 더 큰 거제 발전 변광용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곧바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 전에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각 후보당 2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곧바로 또 주제 토론으로 이어진다는 점 후보님들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제시의 주력 산업이죠. 조선 산업의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긴 수주절벽 후유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황을 거치면서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진 데다
호황이 지나면 언제든 구조조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서 인력 수급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선업계 인력난의 심각성, 후보님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변광용, 박종우 후보 순서로 듣겠습니다. 자, 무소속 김한표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참 조선업 너무 힘들어졌죠. 우리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또 지자체와 정부가 삼자공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먼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가 임률의 폐지 및 상향 조정을 권고를 해야 됩니다. 또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저임금에서 실질 소득 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외부 유출도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과 거제시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근속을 또 유도하고 훈련 장려금 및 청년 일자리, 임대 아파트 제공 등으로 주거를 정착시키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사정과 지속지인 간담회를 갖고 경력 단절 여성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중공업 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를 계속 발굴 육성하고 조선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주 52시간제의 부분을 탄력적 완화를 하고 외국인 커터제를 개선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확대하고 또 숙련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R&D 연구센터를 만들고 저탄소 선박에서 앞으로 무탄소 선박으로 나가서 자율 운항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서 선박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향한 저 김한표의 노력은 8년 국회 의정생활을 통해서나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 먹거리 산업입니다. 조선이 어렸을 때 지난 몇 년간은 일감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조선 시장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변광용 시장 지난 4년간의 시정을 통해서 일감이 없어 떠나려고 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 고용 유지 모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 9,700여 명의 숙련 노동 인력의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 화항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의 재도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력 문제예요. 물량은 늘어나서 뭔가 좀 호황이 될 것 같은데 조선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인력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거제조선업의 재도약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우리 거제조선업의 인력 수급 해법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협력사의 단가 인상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올 3월 조선 인력 수급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은 양대 조선소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시키고 협력사 단가 현실화해라. 결단을 내려라. 거제시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생의 인력 수급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만이 기존의 조선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든지 젊은 인력들이 현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인력 수급 모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양대 조선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 사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노동자 임금 인상, 협력사 단가 현실화 결단해 주십시오. 거제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약 8천여 명의 조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생산 인력이 이미 거제를 떠나버렸습니다. 조선소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임금 수준은
기본급 동결에다가 성과급, 주말 특근이 사라진 탓에 5년 전보다 약 30% 정도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양대 조선소 경영 상황이 임금을 획기적으로 당장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럴 때 절실합니다.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부족한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여 임금 격차를 없애야 생산 인력이 조선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운영도 절실합니다. 늘어나는 근로시간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당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주 52시간 탄력적 운영은 노사 간 협의만 있으면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이주 정착 지원금과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선소 노동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조선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새 후보가 답변하신 조선업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곧바로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후보당 5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드릴 거고요.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 되는데 가능하면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답변 시간 한 30초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반드시 2명의 상대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변광용 후보 시작하시죠. 네, 우리 박종 후보님 혹시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4년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이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아시고 계신다니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을 한 6개월간에 걸친 노력 끝에 시행을 발표하고 성과를 크게 냅니다. 한 9,700여 명 정도의 고용 유지하는 효과를 냈는데 실제 일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 조선소 현장을 떠나야만 했던 이런 많은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계속 고용 유지했었던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는 상생 모델이라는 겁니다. 원청사, 협력사, 거제시 서로가 우리 거제 조선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이 상생 모델로 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인력 수급 이 문제도 결국 이 상생의 모델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사의 임금 인상, 협력사 단가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결단이 이루어지면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 조선 인력 수급 모델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거제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신규 채용 훈련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기숙사 임차를 지원한다든지 이주 정착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노동자 및 가족들의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퇴직 노동자들의 활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청년 노동자 지원 등이 제가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조선 인력 수급 모델의 거제시 지원 정책입니다. 2분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에서도 임금 인상이라든지 협력단 캔슬 이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이 수급 모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잘 입안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예, 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조선업을 재도약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부분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우 후보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인력 수급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인력 수급은 E9이라는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의 외국인을 사용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우리 국내 조선 인력들을 그대로 모시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E9을 더 확대해서 커트제를 없애는 게 가장 제가 한시적으로나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인력 수급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노동의 질 저하 문제, 그다음에 임금의 하향 평준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뭐 커다란 대안처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처방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주 52시간제를 뭐 폐지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짧게 좀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선소에는 이게 업무가 주 52시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됐습니다. 예, 후보님. 예. 우리 김한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조선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회의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입법적 지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첫째, 사람들이 떠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떠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돈이 되게끔 또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 52시간제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예, 5분의 주도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규칙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면 1분 이내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실 때도 최소한 한 30초 정도는 남겨두고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상대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후보자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에게 이어서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변강용 후보님께서는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답변만 남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강용 후보님께서 올 3월 31일 날 조선 인력 수급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변 후보님은 인력 수급의 핵심은 임금이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는 노동자 임금 및 하청에 대한 현실을 고려해서 통큰 결단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변 후보님께서는 우리 양대 조선소가 지난해 기록한 적자가 얼마이신 줄 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구체적인 적자폭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 4분기 손실액이 한 4천억 정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7년 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돈이 없는데 큰 결단을, 통큰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양대 조선소의 그 기업적인 부분에서 이윤이 지금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나 협력사들한테 통큰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이는 중앙정부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박종우는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 통큰 결단이 저는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변 후보님께서는 3월 31일 날 당시 기자회견 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향상에 기여하겠다 하면서 그 대책 중 하나를
청년 노동자 지원 시책을 펼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임금이 다를 수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우리 그 박종우 후보님 그 경제 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제 구조를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사기업의 민간기업의 임금 지원을 하고 어떻게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협력사들의 단가 인상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고 물론 근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 경영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력 그렇지 수급...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네. 예, 죄송한데 그 질문은 중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수소차라든가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에 특별히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는 우리 조선소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특별히 조선 인력 수급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네,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우리 김한표 우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그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에 이 문제가 충분하게 아마 예상이 됐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때 이 대책이 어떤 대책을 마련했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의원 재직 시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대우조선이 법정 관리로 넘어갈까 말까는 그런 찰나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 3조 5천억이나 되는 빚을 10년 거치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하도록 빚 정리를 하고 2조 9천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자금을 채권단들을 설득시켜서 제가 대우조선에 영달하도록 앞장섰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 사태가 너무나 급선무였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들어와서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그런 기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벌어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대 조선소에 우리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정말 피나는 우리가 노력들을 통해서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또 정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도록 앞장섰고 대우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써서 조선산업 인력 감축 문제에 지원. 예, 박종우 후보의 주도권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곧바로 무소속 김한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우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우조선에서 지금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ABC 코드라고 하는 출퇴근 코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선소 야드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 일감도 일감이지만 거제를 떠나는 이유 중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계약된 대로 우리 협력업체들이 임금을 받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률에 대한 부분도 상향을 하거나 혹은 폐지를 권고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토록 해야 되는데 지금 주 52시간제를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출퇴근 코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모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A 코드, B 코드, C 코드가 있는데 아침에 8시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A 코드와 6시에 퇴근하는 B 코드, C 코드 이렇게 7시에 퇴근하는 코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 수당을 좀 많이 받으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증가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요즘 잘 시행이 안 돼서 실질 소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좀 연구 좀 하시고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이 되도록 좀 애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강용 이분 후보 혹시 지났습니다. A, B, C 코드 출퇴근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만배 후보님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변강용 후보께 여쭈겠습니다. K조선 재도약 전략 발표에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2022년에 8,000명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인력이 충원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성됐습니까? 제가 그 재직할 때에 청년 인력들을 훈련소를 통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를 통해서 저희 거제 양대 조선소를 통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투입된 인력이 한 2천여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완전히 협력사에서 일정 정도 훈련을 한 후에 다시 직영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탈이 좀 있었지만은 청년들의 조선 현장 유입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고 동의를 드립니다만은 근데 2022년 8,0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걸고서 했는데 지금 현재 6월달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이건 좀 아마 전략적 발표 아니겠나.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생색내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후보님 잠깐 좀 대화를 드릴까요? 예, 짧게. 잠깐만 제가 또 여쭐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크트제 시행과 관련해서 E7 비자가 있잖아요. 네네. 예, 뭐 뗄래댈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직종이 여기에 운용 중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조선업은 그동안에는 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시적으로 조선업 한 1,100 내에서 아시다시피 국내 인력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100 내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좀 완화를 좀 시켜준 그런 부분이 아니, 때문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 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이 세번 비자에 해당된다. 그 질문을 묻는데 답변이 좀 엉뚱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거제시 조선업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해서 새 후보님들 모두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이죠. 관광 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거제도, 하지만 2028년에 완공될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의 관광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각 후보가 생각하는 거제시의 관광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박종우, 김한표, 변광용 후보 순서로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관광정책의 핵심은 찾아올 수 있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저 박종우가 생각하는 거제 관광의 핵심은 국내 관광과 국제 관광이 어우러진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국제관광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크루즈 관광을 위해서 장성포 외양 방파제를 2천억 예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지역구 설준위원과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트를 이용한 성관광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요트 국제대회 유치는 박한수 도지사 후보의 대폭 공약입니다. 대통령 또 공약인 거제 컨벤센터를 거제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컨벤센터가 거제 관광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아마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웰니스 관광, 월요 관광, 체육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어촌 마을 등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권역별 이야기가 있는 또 역사가 있는 테마 관광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거제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민자를 대폭 유치하여 민간 주의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관광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은 투자 및 경영을 하는 효율적인 관광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 반드시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 거제 저하 박종우가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김한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거제 관광 100년 대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철도 시대와 또 공항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저는 천지개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들을 잘 우리가 모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구축도 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도 확충을 시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발의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보면은 공항 주변 개발 지정 범위를 10km에서 20km로 확대를 추진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김한표는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목, 하청, 연초, 옥포, 일리동, 아주, 능포, 장성포에 이르는 데까지 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속도로 조기 연장과 국도 5선 조기 착공으로 해서 부울경 U자형 도로망을 통해서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 도시로 만들면 많은 관광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관광 특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거제를 관광의 메코로 삼고 한아시안 국가 정원 조성이라든지 25년째 표류 중인 거제 장목 관광단지도 필히 만들어서 핵심 거점 관광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천혜 관광자연문인 한리해상 국립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앞장서서 가고 세계화시켜서 우리 거제 위상을 세계 높이겠습니다.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 뮤지엄 영상 시대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변광용 거제시장의 앞으로 우리 거제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박종우 후보님께서 민자 유치 위주로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인프라는 민자 유치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지난 변광용 시정 4년 동안에도 많은 민자 유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한표 후보님께서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10km에서 20km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이제 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 예정지 20km 확대하는 부분에 저 변광용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노력해서 입법 발의까지 시켰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 관광은 이 단순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를 불 수 있게끔, 그래서 조선 산업과 버금가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 변광용 시장의 기본 소신이라는 말씀드리고, 크게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이렇게 제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만큼 관광벨트를
KTX 역사라든지 실천도 옥계선 개발은 이런 부분을 해서 진해만큼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고 거제 동부 남부 관광벨트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카라든지 정글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문화관광벨트라고 해서 가덕 신공항 주변입니다. 이 예정 범위 개발 예정지가 20km 확대되면은 위원초 하천까지도 아마 확대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핵심은 이런 관광 인프라, 관광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려면은 제대로 된 교통망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국지도시 8호선을 조기 착공을 해내고 가덕 신공항까지 공항철도 연결을 추진을 해내고 고속도로를 통영에서 끊긴 고속도로를 그대로 연장시켜내는 이런 교통망 확충이 우리 관광도시로 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네, 새 후보님들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토론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각 후보님들마다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실천 의지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요. 후보님들은 질문과 답변 시간 1분 이내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최소한의 답변 시간도 꼭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한표 후보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먼저 변강용 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변강용 후보 시기에 가파르게 내려가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 인구가 25만 시대에서 24만 이하 시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부분 떠났던 분들이 우리 조선소의 노동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에 투자한 우리 거제시에 예산이 얼마이며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고국가 산단에 대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고국가 산단은 그야말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들 만들고 또 앞으로 우리 거제에 100년 대계를 위한 먹거리를 만드는 일인데 경남밀 2018년 7월 기사를 보니까 우리 변 후보님은 사고국가 산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에 들어오면 다시 입장이 바뀝니다. LH를 통해서 공영 개발하겠다. 이렇게 또 바뀌시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해양 플랜트에 대한 뭐 지원할 기업이 없다고 하면 재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상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또 소득 정대를 위한 또 뭐 특히 또 더 꼬집자면 우리 시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2분 분명 이 지났습니다. 부분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구 감소 부분은 제가 지난 4년 시정을 맡으면서 가장 아프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 어떻게든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가 들어와야 이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살아나는 지역이고. 그런데 우리 김한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 조선 업황의 흐름이란 게 이 지방정부 단체장이 조선 업황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업황 흐름에 따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은 이미 아주 침체기로 접어드는 순간이었고 당연히 수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거제로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 아니고 이게 한 단체장의 잠시만요. 제 질문은 사고국가 산단에 대한 질문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고국가 산단 제가 이번에도 공약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김한표 후보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있으면서 김한표 후보님 찾아뵙고 이 국가 산단 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했을 때니까 그때 아마 김한표 후보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제 해지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토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잠깐만 우리 변 후보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박정우 후보님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제 해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5번이나 걸쳐서 국회의원 시절에 김현미 전 정부의 국토부 장관에게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변 후보님께서도 2014년도에는 이렇게 반대하셨다가 2018년도는 또 찬성으로 돌아오셔서 LH를 통해서 공영 개발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첫 삽 한번 떠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거제 시민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때 예, 당시에 그런 정도 말씀을 좀 국회의원으로 계셨는데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뭘 하셨는지 잘 저는 하자고 야당 입장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제가 해수부, 그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모조리 다 실무적인 부분은 모조리 다 끝내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고시,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의 성임만 남았는데 이 부분을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거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변광희 후보한테 결자 해제 차원에서 해결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박정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우리 박정호 후보님 국가 산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산단은 조금 생각들을 많이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산업단지가 지금 해양 이제 모빌리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변광용 후보에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종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후보님 공보물을 제가 좀 잘 해봤는데, 보니까 다양한 공약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조선산업 얘기를 하고, 조선산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선산업 관련 구체적 공약들이 조금 빈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전통적인 조선업의 어떤 그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신기술 선박, 이런 부분들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세계 선박 시장을 우리 거제시가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 후보님 로트 세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대여섯 해양과 우리 거제시와 그리고 방재연구원이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 70억짜리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신기술 풍력을 이용을 해서 풍력 추진 체제를 갖추어서 연료 절감을 한 6에서 8% 정도 절감시키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이런 신기술을 우리 대우조선 해양에 설치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응모를 해서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20억 들어가고 국비가 50억 지원되는 겁니다. 이 로터세일 기술이 이제 대우조선 해양 야드에서 신기술 개발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자재, 관련 기자재 업체도 입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재연구원의 분원도 이렇게 거제에 위치가 되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거제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변광용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적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종호 후보님께서는 이 조선산업의 어떤 신기술, 친환경 선박,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경남 공약을 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조선 사람 육성을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자율유행 선박 등 한국형 스마트 야드 이런 핵심 기술을 알겠습니다. 개발하는 사업을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후보님께서 경제시장이다 이런 슬로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제의 키워는 돈이라고 봅니다.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 돈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의 삶에 힘을 주는 게 저는 경제라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박종호 후보님께서 1,300만 원을 전달해서 혐의가 드러나서 지금 성관이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성관이가 아무런 물증 없이 우리 박종호 후보가 1,300만 원을
뭐 전달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 우리 박정우 후보님 혹시 돈 전달하셨습니까? 아, 사실과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 뭐 그런 부분은 나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예, 어쨌든 이 돈 선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시면 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이 박정우 후보님의 재산을 보니까 한 9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89억. 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부를 상당히 축적을 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경제 이렇게 하면 특히 지역 경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수 시민의 어떤 삶이 풍요로워지고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돌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박정우 후보께서 말하는 경제 시장의 그 범주에 이 선거에 돈이 이렇게 흐르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그런 부축적의 어떤 노하우랄까, 뭐 경제 기술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박정우 시장의 경제 시장 하는 그런 논리적 근거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우리 예, 변호님께서는 한 번도 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기 잠깐만요. 때문에. 제가 주도권입니다. 짧게 예. 김한표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셔야죠. 아니, 두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아니, 예. 질문을 해야 예. 되는데. 우리 김한표 후보님, 얼마 전 논평을 통해서, 우리 박정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논평 그대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박정우 후보에게 5분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 변강용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안타깝고요. 변강용 시장께서도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고발을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발을 했던 게 지금 현재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김범준 씨 거제 반값 아파트 한수 시민연대 이렇게 고발을 당하셨는데 그럼 이 고발을 당한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당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잠깐 뭐 짧게 예. 이야기. 물어봤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예. 답변이 없으면 바로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예.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우리 박정우 후보 아시다시피 제대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 이름을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거하고 일반 개인이 고발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300만 원 아파트 결제한 내용입니다. 서일준, 현재 우리 박정우 후보께서 존경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서일준 후보가 300만 원 아파트 결제한 부분입니다. 이거 300만 원 아파트 물어보려면요, 우리 서일준 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300만 원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그런 해석이 아마 가능해질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야기를 또 할게요. 예. 지금 거제판 대장동 반값 아파트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2019년 7월 2일, 7월 15일, 7월 26일 그때 취임을 하셨죠? 7월 1일 취임했죠. 그러니까 예. 7월 1일부터 취임했는데 예. 요때 세 번에 걸쳐 평상산업에 회계 파일, 인사 파일, 세무 파일, 원가 계산서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못 받았죠? 거제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근데 이게 받지도 않았는데도 이 제출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변강용 시장님이 그 재직 시에 2019년 9월 6일 개발 이익금 정산 회계 용역 완료 보고에 이 시장님 사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인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은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아니 검증을 사업체가 거쳤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회계- 이 제출을 거절했는데 협약서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검증하게 정산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뭔데요? 회계 보고서가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얘기를 아니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회계 평산산업의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회계 검사의 알겠습니다. 저와 결산 주도권을 보고서에 가지고 따르면은 있으니까 아니 그런 핑계는 다시면 안 됩니다. 뭐 핑계는 아니니까 잘 자, 알고 그다음에 질문하셔야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변강윤 시장께서는 이 지금 현재 2018년 그때 당시 4년 전의 공약입니다. 그 중에서 거제 동력 산업 공약들이 있는데 이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관광 특구 지정, 그다음에 와연 해금강에서 모노레일을 하겠다. 한일 전기 여객선을 지향하겠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뭐 조선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거제대를 이전하고 사이언스 에코파크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국제 크루즈 선박 입항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 도대체 2018년도에도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또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많은 또 공약들을 냈습니다. 80초 남았습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찾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찾는 데가 이런 다 우리 나와 있습니다. 박주호 후보 공보문을 보니까 참 너무 좀 허망해. 이게 이 시장이 될 이 책임을 지려면은 참 부담스럽다. 근데 내지르는 시기 되면요, 이것저것 다 내지릅니다. 우리 박주호 후보 공보문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지르던데 어쨌든 저는 충분할 추진 수 중입니다. 있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 해양플랜산업단도 추진 중이고, 그리고 와이엔 해수욕장에 모노레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와이엔에서부터 해금강까지 국도변을 따라서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 지금 후보님, 해금강 부근에 모노레일 설치를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예, 상대 후보 두 지금, 분에게 모두 질문하셔야 지금 됩니다. 공약 이행률 제가 나오기까지 예. 공약 이행률이 82% 정도, 82%까지 그럼 됩니다. 82%면 다 지금 뭐 모노레일 얼쭉 다 준공이 날 때 됐잖아요. 아니요, 모노레일이 아니고 제가 약속한 공약의 100대 그러니까 공약의 방금 80%를 이야기했던 공약들은 80% 각기가를 이행을 했다. 이런 하나도 말씀입니다. 예. 지금 안 됐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표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 7분 남았는데 우리 거제시정 혁신시켜야 됩니다. 인사혁신. 예.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1분 안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시민 여러분, 이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을 책임질 시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유치를 하고 경제가 살아 숨쉬는 살맛 나는 그런 거제를 만들어낼 유능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제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로 들어오는, 그래서 거제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4년간 실적과 성과로 보여드린 저 변광용, 중단 없는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저 변광용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우 후보께서 1,300만 원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좀 해주셔야 된다. 왜? 그래 이런 문화가 앞으로 없어진다. 물론 사법기관에 넘겨졌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 후보께서도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저 변광용 더 크고 더 멋진 최고의 도시 거제 만들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거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후보, 그리고 가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후보만이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저 박종우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경영 전문가로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침체된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거제는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남북 내륙 철도, 가덕 신공항, 광역권 교통 계획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제, 시민이 풍요롭고 아이가 행복한 거제, 거제 시민이 바라는 세상을 위해 저 박종우가 앞장서겠습니다. 거제 백년을 위해 박종우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무소속 김한표 후보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한표, 박종우 후보, 또 변광용 후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우리 거제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간 우리 거제 경험 없는 분이 거제 시정을 맡으면서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또다시 그런 분들에게 우리 거제를 맡기시렵니까? 청와대 생활 10년, 국회의원 8년, 거제경찰서장 2년, 해방 이후 역대 어느 시장 후보 중에 이런 경험과 경륜이 있었던 사람이 진적 있었습니까? 저 김한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서 우리 거제 발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김 한 표를 찍으면 김 한 표가 당선됩니다. 10년 전 무소속 신화를 썼던 저 김 한 표, 우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쓰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세 후보님도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기호 5번 무소속의 김승철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